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제 국민을 대변해서, 민심을 대변해서 정말 한 획을 긋는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죄로 윤리위에 제소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불행한 것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노력하고 희생해가면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그 현장의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시대의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시대의 정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침묵함으로 해서 정권의 말로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부로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잉 충성이 빚은 참극으로 인해서 이 정권의 불행한 비극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최소한 그들의 단어 사전에서 민주라는 말은 빼야 합니다. 오늘부로 당의 간판 바꾸십시오. 누구와 더불어 가는지 이제 국민들은 다 압니다. 강성 노조와만 더불어 가는 정당, 북한의 김정은과만 더불어 가는 정당, 촛불 청구서를 내미는 그들이 보훈해야 되는 대상들을 법까지 만들어서 먹여 살리겠다는 더불어당,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가는 사람들이 국민 모독, 대통령 모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정권을 잡기 전까지 우리는 모독이란 것이 무엇인지, 최소한의 금도를 저버린 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기억나시죠? 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모독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모독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과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진짜 모독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함 폭침주범 김영철이 당당하게 대한민국에 내려왔을 때 대한민국 국민 모독 당했습니다. 멀쩡한 가정주부가 정부가 금강산 관광길 열어놔서 금강산 둘러보러 간 죄밖에 없는데 북한군 총에 맞아 돌아가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강산 못 열어서 안달인 정부 여당의 브리핑이 나올 때 대한민국 국민들 모독 당했습니다. 일본은 하노이 회담 진전 없을 거라고 회담 결과 나오기 전에 설명 들었는데 대한민국 청와대 그때까지도 사인할 거라면서 좋아서 방방 뛰고,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NSC 열어서 한다는 얘기가 경협 추진 박차가 하라 라는 얘기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 모독 당했습니다. 이런 게 모독입니다. 이런 게 국민 모욕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디 가서 진보라는 말 쓰시지 말기 바랍니다. 진보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과거사를 자신들의 잣대로 드립하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와 하등에 관계없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정부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롭게 쇄국 시대, 쇄국주의와 사대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세계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재만이 해답이라고 합니다.
비핵화라는 것에는 원칙이 있고 그 외에 어떤 타협점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빗장 꽁꽁 닫아 걸고 우리 민족끼리 외치면서 사실은 김정은과 함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쇄국주의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 단상에까지 뛰쳐나와서 의장석까지 올라가서 보이는 혈기, 여러분들 다 우리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런 혈기 지금 이 순간 부려야 될 곳 단 한 곳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미세먼지 좀 보내지 말아라. 니네 동부해안에 화력발전소 짓는다는 거 당장 계획 없애라. 우리 기자들 중국에 취재 갔을 때 왜 때렸냐? 우리 대통령 왜 혼밥 굴욕 시켰냐? 이런 거 할 때 제발 좀 팔 걷어붙이고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함으로써 자신들이 어제 보인 촌극과 참극을 어찌저찌 모면해 보려고 하나 봅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 뒤에는 자유한국당이 받치고 있고 자유한국당 뒤에는 멀쩡한 이성과 두 눈 부릅뜨고 이 땅을 지켜온 사람들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다라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은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 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천여 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
그